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봄만 오면 약간 불안해지기 시작을 하는 게 춘곤증이. 춘곤증. 네, 춘곤증이 먼저 저는 오는 편입니다. 이제 봄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기 시작하고 기온이 오르고 또 아침 저녁으로 또 일교차고 크고 이러다 보니까 몸이 적응을 빨리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낮에 이렇게 있다가도 가끔씩 좀 졸음이 쏟아지는 것 같고 눈이 약간 감기면서 머리가 멍해질 때가 가끔 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네.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봄만 되면 그렇게 춘곤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군요? 그 춘곤증이 왔을 때 네. 저도 이제 뭐 봄에는 꼭 그렇게 보약으로 또 건강 관리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머리가 좀 멍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하는데 상당히 녹용이 확실히 좋아요. 제가 이제 스스로 자랑을 이런 부분은 꼭 해야 될 것 같다. 특히 이제 저도 너무 기운이 딸리거나 머리 쪽으로 좀 맑아지지 않을 때 그때 이제 녹용 특히 공진단에는 사양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 쪽 청래 작용이 확실히 강하더라고요. 또 여러 가지 뭐 기체주라던가 이런 부분들로 좀 최근에는 관리를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여러 가지 또 우리 오행학적으로도 한의학적으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목이라는 거는 봄이라는 거는 목기 우리 몸에서 간과 연관되어 있고 목의 기운 또 간풍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계절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지금과 같은 이런 환절기에는 사실은 수에서 목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거든요. 수라고 하면은 겨울 기운이고 목은 봄 기운으로 그렇게 보는데 이것이 연결되는 이 환절기라는 거는 또 우리 한의학에서는 토의 기운과 연관이 된다. 그래서 토라고 하면은 우리의 비위 기능 이쪽이랑도 연관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계절이 변할 때 그 중간에서 이렇게 중간에서 또 조절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우리 몸 내부에서는 장기 중에서 요 비위 이쪽 장기가 담당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환절기만 되면 꼭 감기 걸리고 응? 여기저기 몸살 나고 기운 떨어지고 또 맨날 졸리고 이러신 분들 보면은 우리가 임상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중기 요 비위 쪽 소화기 기운이 상당히 약한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요때만 되면 아프다 이러신 분들은 미리미리 한의원에 가셔가지고 어느 정도 좀 비위를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침치료나 뭐 한약치료 이런 거를 꾸준히 받으시면은 아마 이런 환절기에도 건강하게 쭉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목기운이라는 거는 우리가 땅에서 풀이나 나무가 솟아나오듯이 네. 이렇게 쭉 뻗어나오는 그런 기운을 형상화한 거예요. 그래서 몸에서 기본적으로 수기운, 땅의 수의 기운, 신장의 기운 이쪽 기운이 충분하지 않은데 솟아날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봄만 되면 기운이 딸리고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은 신장, 수의 기운을 겨울 동안에 어느 정도 저장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 뭐 좀 지나치게 너무 활동을 많이 한다던가 뭐 지나치게 기운을 많이 소모를 해버린다던가 좋은 것들을 잘 좀 채워주지를 못한다던가 이런 분들이 사실은 목기운이 왕성한 이런 봄이 힘드실 수 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신장 기운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한약과 어느 정도 좀 몸을 체질 개선과 기운 조절을 해줄 수 있는 한약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봄나물이 제일 기본적으로 딱 와닿으실 것 같은데 네. 봄에 뭐 유명한 나물이라 그러면 일단 냉이 일단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냉이나 뭐 딸기와 같은 제철 과일들 아주 좋으시고요. 우리 환자들도 보니까 요즘에 냉이 따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따러 가는 게 아니라 캐러 가는 거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캐러 갑니다. 서울에서 사셔서 너무 예, 죄송합니다. 예, 산으로들도 요즘 열심히 캐러 다니시는데 네. 그래서 열심히 또 채취해 와서 또 된장국에 또 넣어서 드시고 나물로 비벼서 드시고 여러 가지 방법들로 드시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봄의 춘곤증에 아주 특효입니다. 봄나물이. 네. 약간 쌉싸름한 쓴맛이 이게 어느 정도는 춘곤증, 멍해져 있는 그런 나의 마음 상태, 몸 상태를 약간은 깨워줄 수 있고 목 기운이 쭉 올라올 수 있도록 받쳐주는 안에 밑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좋으세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냉이 뭐 네. 여러 가지
봄나물들 많이 드시기를 권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날 도전해볼 음식 종류가 또 오늘 또 바로 생긴 것 같아서 그렇네요. 너무 예, 옆에서 본 입장에서 다이어트에 좀 이게 해가 되지 않을까 약간 걱정이 되고 맞아요. 있습니다. 또 그래 너무 안 움직이서 그런지 네. 이게 배랑 중부지방이 또 이제 여기 날개가 또 약간씩 또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서 좀 많은 여성분들의 고민이죠. 그렇죠. 예, 이것만 제대로 빠져도 얼마나 마음이 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좀 조절을 해보고자 이제 식이 조절이랑 운동 이런 부분은 이제 기본이라고 보고 특히 보면은 우리가 뭐 한의학에서는 지방 이런 부분들 몸에서 필요 없는 습담이 여기 배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뭐 근육에 붙어 있는 거를 습담으로 많이 보기도 해요. 근데 습담이 붙는다고 하면은 우리 몸에서도 특히 요 위장 쪽 이쪽이 냉하면서도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을 때, 또 아랫배 단전 쪽이 차가워지고 온기가 별로 없을 때, 이럴 때 지방, 습담이 잘 붙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최근에 여기 중환자리라고 여기 명치에서부터 배꼽 중간에 있는 요 중환자리, 여기 중환혈인데요. 이게 위장이랑 연관되어 있는 혈자리예요. 그래서 여기하고 그다음에 배꼽 아래 한 4, 5cm 되는 단전 부위, 요 부위에 왕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왕뜸을 하기 네. 한번 저도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를 한번 해봤는데 확실히 저녁에 이렇게 하고 잠자고 나서 딱 보면은 아침에 보면 붓기도 많이 빠져 있고 몸도 가벼워지고 또 아랫배가 따뜻하게 기운이 딱 붙는 그런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특히 여성분들은 아랫배 쪽 자궁 쪽이나 요 위장 쪽이 냉하면서 나이 들면서 특히 갱년기 이후에 폐경이 된 이후에 또 자궁 적출 수술한 이후에 냉해지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이제 이런 분들 특히 아랫배에 왕뜸 한의원에 가셔서 한번 꾸준히 떠보시면은 뱃살이 빠지는 효과를 많이 보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면 글쎄요, 봄에 어떤 부분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그러면은 글쎄 제가 봤을 때는 봄철에 어느 정도 생동하고 봄이면 누구든지 뭔가 새 학기가 시작되고 새롭게 뭔가를 해야 될 바로 이 시기잖아요. 근데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신장의 수의 기운, 겨울철에 내 몸에 좋은 기운들, 정과 혈을 제대로 보충해 두지 않았는데 봄철에 튀어올라서 써먹으려고 그러면 몸에서 절대로 감당을 못합니다. 이 비근한 예로 제 동생도 최근에 이제 학기가 시작되니까 너무 힘들어서 네. 예, 또 이제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지쳐하고 있어요. 허리도 아프다 그래요. 그래서 다 신장의 수기운이 제대로 채워져 있는 상태에 채워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기운을 마구 쓰려고 하니까 기운이 딸리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봄철에 반드시 정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한약들. 아까 정윤석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경옥고 역시 미세먼지에도 아주 효과가 있고 또 몸에서도 신장의 정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약재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드시면서 건강관리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관절염들, 뭐 손가락, 우리 어머니 같은 손가락뿐만이 아니고 뭐 손목, 팔꿈치, 뭐 무릎, 발목, 발가락 등등 여러 가지 관절염들이 이제 여러 부분들을 사실은 우리 한의학에서는 일단 비증이다. 절일비자를 쓰거든요. 요 비증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비증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제일 우리 한의학에서도 아주 오래되면서도 정말 중요한 그 책 중에 하나인 황제내경 소문, 비론 여기에 이제 처음 등장을 해요. 그 내용이. 그래서 풍한습 삼기, 그 잡지 하면 합이 위비하라 이렇게 돼 있어서 풍, 한, 습, 그 세 가지 기운들이 섞여서 들어오면 그것이 합해져서 비증이 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것 이후로도 여러 가지 뭐 의사들이 유명한 의사들이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도 많이 해왔고 그에 따른 침 처방, 한약 처방 다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잘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한의학에서 이 비증은 뭐 어느 정도 변증을 해본다고 그러면은 이것이 허에서 오는 비증인가 또 실에서 오는 비증인가 이렇게 허증과 실증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허에서 온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기혈이 허한 사람, 기운과 혈이 잘 만들어지지 않아서 허한 사람들이 손끝, 발끝 또 여러 가지 관절들로 기혈 순환이 제대로 좀 채워지지 못해서 오는 경우들이 있고 또 양허,
양기가 허한 경우에 손끝 발끝까지 따뜻한 기운이 가지 못하는 경우에 차가우면서 뻣뻣하면서 저리면서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을 나타낼 수 있고, 음허라고 하면은 몸에서 음액이 부족한 경우, 그런 경우에 좀 자양 성분들이 이렇게 손끝 발끝 관절 부위까지 제대로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이 또 문제가 오실 수 있고, 또 실증이라고 하면은 풍한 습 열, 이러한 외부의 사기들, 풍기, 우리 봄에 바람을 많이 맞는다던가, 몸 내부에서도 간풍이 좀 제대로 조절이 안 된다던가, 또 찬기에 계속 노출이 된다던가, 습,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 이렇게 습기에 많이 노출이 된다던가, 또 예를 들어서 집에 너무 습도가 높은 집에 산다, 지하에 산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비증을 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열이라고 하면은 몸 내부에서나 또 외부에서 염증이나 붓거나 아프게 이렇게 야기할 수 있는 열이라는 사기에 의해서 올 수도 있고, 또 어혈이나 담음과 같은 우리 몸 내부에서 생길 수 있는 좀 병리적인 물질에 의해서도 비증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들로 잘 변증을 해서 이분이 어떤 부분이 확실히 문제가 있는지 이거를 잘 확인을 해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특히 정말 은용희 원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최근에 보면 이렇게 비증으로 한의원을 찾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일단은 비증과 허증, 실증, 여러 가지 병증에 따라서 나누어서 한의학에서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게 퇴행성인 만큼 많이 쓰고 노화할수록 나타날 수밖에 없는 증상이 아닐까 싶은데, 윤미나 원장님,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손을 좀 많이 쓰는 직업을 가지셨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손가락 관절염에 좀 영향을 미쳤다고 봐도 될까요? 예, 아무래도 이렇게 이 부분도 퇴행성으로 많이 오시기 때문에 계속 손이든 발이든 이렇게 많이 쓰시다 보면은 또 연골판이 손상이 돼가지고 손가락 뼈도 나중에는 마모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관절염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특히 여성 같은 경우, 우리 시청자 어머님처럼 50이 넘으신 분들, 폐경이 된 이후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 분비의 변화로 인해서 이러한 관절염들이 더 진행이 빨라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또 어느 정도 한약으로 또 갱년기 증상이나 이런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쪽 치료를 받으시면 상당히 좋으실 것 같고요. 특히 보면은 좀 아무래도 많이 쓰시는 분들한테 나타나실 수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육체를 많이 쓰시고, 또 식당 일을 많이 하시고, 또 집에서도 가정주부로서 또 손을 많이 쓰시고, 이러한 부분들에게 상당히 또 많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손가락 관절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체적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하면은, 네. 처음으로는 일단 모관 운동 추천을 많이 드릴게요. 땅에 이렇게 누우셔서 팔과 다리를 바닥에서 직각으로 이렇게 올려주신 다음에 거기서 열심히 강하게 진동을 주시면서 강하게 세게 털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한 2, 3분 정도 강하게 털어주신 다음에 마지막에는 탁 놓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면서 여기 손발 쪽에 어느 정도 진동과 큰 자극을 한번 주시면은 관절 주위에 있는 근육, 인대, 또 여러 가지 조직액들이 세게 한번 자극을 받고 본인 그 위치를 제대로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신다고 보면 돼요. 네. 또 이제 두 번째로는 단전치기도 상당히 손가락 관절염에도 좋으세요. 요 아랫배, 배꼽 아래 한 3cm 단전 부위를 손바닥으로 강하게 두드려 주시면서 온몸을 이렇게 상하로 털어주시면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 자체가 손바닥, 손끝, 발끝까지 전부 다 기운 순환을 강하게 도와주기 때문에 이거 역시 아주 좋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관절염에서 요 손끝, 발끝, 손톱 옆이나 발톱 옆에 있는 이런 혈자리들을 요 뾰족한 걸로 살짝 눌러주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네, 이렇게